유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약 파기해놓고 해명 아니라고 참 진땀 흘리십니다. 어떻습니까? 해명이 지금 국민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재주가 부족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원영 수석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2007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말재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현란하고 섞여서 꼬여서 이거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진영 장관 사퇴 이유가 뭡니까?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발표한 거는 자기 생각이 달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달랐죠? 자기는 그 소득 연계하는 쪽을 선호했다. 그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장관제 공약을 내 그런데 잘 지켜졌습니까? 책임 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설정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책임 장관제란? 책임 장관제는 자기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되 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정부 정책이 충돌하게 될 때 그 주무장관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책임 장관 아닌가요? 물론 저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갖고 조율을 해야지 개인적인 소신만 갖고 국가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리는 어쩔 때 개인적으로 양심을 내겁니까? 양심. 뭐 양심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총리께서는 어쩔 때 그러시냐고요. 절대 선일 때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문제다 그러면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절대 선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A안도 있을 수 있고 B안도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자기가 A안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은 진영 장관에 대해서 배신자 하는데 네티즌들은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자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자라고 좀 심한 말씀을 심한 거 아닙니까? 진영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정권이 그걸 수용해줘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정권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절대 선인 경우는 그건 양심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꼭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안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진영 장관이 배신자입니까? 뭐 배신자로 표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 노령연금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책임 장관제 공약도 파기한 겁니다. 맞죠? 파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한 결과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건 감사원장은 왜 사퇴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제 지휘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은 어찌 사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하극상으로 쫓아내고 검찰총장은 카더라 이걸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 복지부 장관은 배신자로 쫓아내면
이 정권은 도대체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공약에 돼 있는 책임장관제를 다 무위로 돌리고 누구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까? 쫓아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쫓겨났습니까? 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도덕성이 문제가 되자 사퇴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왜 쫓아냈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느닷없이 총장, 감사원장, 장관이 자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아니,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위로 나가게 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도대체 이 정권은 헌법, 법률, 공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정권은 가만히 보면요. 김기춘 비서실장, 우리 한교안 장관, 그리고 정치 집단 되어 있는 국정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총도 안 계세요. 안 보여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성걸 의원님 답변 과정에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안 했다. 후퇴도 아니다. 그런데 왜 사과하셨습니까? 미안해서요? 30% 못 줘서 미안해서요? 처음에 65세 된 어르신 모두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정책을 입안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이 생기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다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공약표기고 그걸 후퇴란 말입니다. 국어를 하세요, 국어를. 예? 국어를 하시라고. 그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퇴를 했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했다고요. 포기는 그는 말도 아니고 총리, 지금 기초연금 문제에 지금 왜 문제라고 야당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생각할 때. 지금 차별적으로 드리는 데 대해서 그게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 들었습니다.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20만 원을 전부에게 못 드리고 70%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는 좀 전부를 다 못 드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100%못 줘서 문제입니다. 예? 네. 그 파기예요. 70%. 예. 두 번째는 미래 세대들이 역차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따지겠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역차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07년 연금 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렸기 때문에 이번 이 파기안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동의하신가요? 20만 원씩을 노인들 전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다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고 싶은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해보니까 엄청난 구세대의 부담이 가고 현재 국가 재정에도 어려움이 자, 그 말씀은 닥치고 아까 들었고요.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자, 한 그 말씀은 것이라도 아까 들었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은 저를 이해시키지 마시고 네. 진영 장관을 이해시키시고 공론을 이해시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영 장관이 주장하는 소득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되었는데 이것도 부담이 더 크고 문제가 있다는 또 당장에도 그 국민소득 연계안이 353만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장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총리, 점을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해 연금 개혁안 아까 설명을 좀 하시던데 잘 알고 계시죠? 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그거는 여야 간에 합해서 기초 노령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그 하나 있습니까? 96,800원씩을 드리는 걸로 되었고 2028년에 2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을 5%에서 9만 몇천 원에서 2028년까지 10% 올린다는 게 하나고 네.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지급액을 즉 소득 대체율을 60%를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합니다. 그걸 모르시니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해명이 복잡하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2007년 연금 개혁안 예. 할 때 한나라당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이 어떤 거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 절충 과정에 나온 의견들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저 화면 보십시오. 결론은 저 화면 보시면 윤건영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전부가 공동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입니다. 저거 아십니까 혹시? 저거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4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40만 원 얘기가 있었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연금 개혁안을 파기한 것이 이번 기초연금의 공약 파기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이때 당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절충을 거쳐서 이때 당대표가 기초노령연금이 이때 당대표가 박근혜 대표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뭐 정확한 2007년 연금 개혁안을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저는 그 결론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요 당시에 기초연금 40 주기로 했어요. 그러다 대통령 후보 때 20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미래 세대에게는 10만 원밖에 못 줍니다. 지금 자꾸 350만 명 노인 현 세대에게 20만 원 다 준다던데 그거의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꼼수가. 맞습니다. 350만 명은 다 줍니다. 20만 원을. 2023년에 가면 즉 미래 세대들에게는 많이 줄어들어서 10만 원대 연금으로 내려옵니다. 기초연금이. 그거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위주로 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설계를 할. 총리께서 조금 전 유성걸 의원님 답변에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 돼야 되고 재정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것 공약 기초연금 20만 원 주겠다는 공약 내기 전에는 그 사실 몰랐습니까? 몰라서 그 공약을 냈다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공적연금은 그 세 원칙에 의해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공약을 파기한 겁니까? 그건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뭐 40만 원 주고 싶고 50만 원 주고 싶고 국민이 그래 하고 싶지만은 이거를 실제로 그 정치함 지도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연구와 논의와 그런 결과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해서 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와대 최원용 수석 그리고 복지부 차관 저를 비롯한 당시의 18대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 측이 함께 이 공적연금이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가를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올려줘서 보완해주자. 이렇게 해서 고심하고 합의해서 만든 안이 이 지금 2007년 개혁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개혁안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제도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과 재정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오는 것이 합리적. 연금제도 운영이 1, 2년 사이에 엎어치겠다가 돈 좀 생기면 더 줬다가 이렇습니까? 아까 그러더만요. 상황이 호전되면 더 주겠다. 연금제도를 그렇게 집안 살림하듯이 하는가요?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정 여건과 국민적 동의를 필요한다 그런 말씀 드린 거죠. (100%를) (70% 주겠다라고 이렇게 파기를 했는데 공약 포기를 했는데 이 공약 바꾸는 거 언제 결심했습니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최근까지 여러 연구와 논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 공약을 만든 순간에 이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라고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제가 증거를 댈까요? 공약을 만든 그 대선 전에 순간에 이미 공약은 의미 없는 말장난, 가짜 공약이란 걸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지만 그런 공약을 이반 단계에서는 정치한 공약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서로 공약을 만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매우 지금 변명인데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노인 100% 지급할 때 5년 동안 14조 7천억 준다 그랬어요. 추가로 들은다 그랬어요. 지금보다. 근데 이번 정부가 추계한 거 공약을 파기하면서 추계한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4년 동안만 30조가 들어요. 아니 도대체 6개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30조가 드는데 그것도 70% 주는데 지난번에는 14조 7천억 들습니까? 이미 공약을 만들 때 이 공약은 쓰레기 공약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재정 추계가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뭔 조건이 달라져요, 재정이? 들어봐요, 너. 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게 연금이 설계되어 있다. 맞습니까? 뭐 유리하다고까지는 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불리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유리하지도 않고 드리니까 불리하지도 않고 네. 뭡니까 미래 세대에 대해서? 미래 세대는 이 연금에 대한 제도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가면 이 제도에 대한 적응도와 이런 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했으면 사기라고 합니다. 잠깐, 강의님 잠깐만요. 예, 지금 조원진 의원님, 지금 질문 중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쪽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50대 인구가 82%의 투표를 보였어요. 그중 베이버 부모 세대인 58년 개띠들, 이 개띠들 중에 96년도에 연금 가입자가 32만 8천 명입니다. 이 58년 개띠들이 99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듣고 65세부터 20년 동안 받는다고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럴 때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20만 원을 못 받고 얼마를 못 받냐면 1인당 20년 동안 1,436만 원을 덜 받습니다. 만약에 58년 개띠 32만 8천 명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의 선택이 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약이라는 건 그런 거죠. 지금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이 전체적인 구도를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안 합니까?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민주당 대선 공약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 왜 모르겠습니다. 자꾸 가지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안 하는데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잠깐.
스톱하시고요. 이 화면이 켜지면 시간은 가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스톱하시고, 예. 조금 더 하세요. 네. 지금 추가 질의하겠는데 재원 관련해서 이따 오후 추가 질의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급 뺀 거 한 10초만 더 주세요. 15초, 15초만 주세요.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한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적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그것이 2007년에 어찌면 하나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